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휘스톤 브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자, 휘스톤 브리지의 평형. 먼저 이 휘스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휘스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저항을 조절해서 검류계가 0일 경우,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를 이제 검출해주는 그 장치인데, 검류계가 0을 지시했을 때, 그때의 브리지 회로는 이제 평형이 되었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휘스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 전선로에 고장된 지점을 검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지의 저항, 즉 알지 못하는 저항을 측정할 때 그때 이제 휘스톤 브리지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휘스톤 브리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저항 4개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 사각형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검류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검류계 이쪽에 이제 회로에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돼 있죠. 교재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항을 이제 가벼운 저항을 갖다가 이제 여기 P 저항을 P, Q, R, 자, X라고 놓고,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값을 이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자, P, Q, R은 이제 저항이 이제 일정한 값이 되는 거고, 이 X를 가변 저항이라고 했을 때, 이 저항값을 변화시키면서 어디를 보내면 바로 이 검류계를 보는 겁니다. 이 검류계가, 자, 지시치가 0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을 지시했을 때 바로 이 휘스톤 브리지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저항의 곱은 항상 같다라는 것. 즉 P 곱하기 R은 바로 Q 곱하기 X랑 같다. Q 곱하기 X랑 같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즉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뭐하다? 같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류 파트에 가시면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실 텐데, 그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도 같다. 이제 그때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요 X라는 저항을 모른다. X라는 저항을 몰랐을 때 X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X는 요 P 곱하기 R을 얼마로?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지의 저항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저항 중에서 3개의 저항은 알고 하나의 저항을 모를 때 그때 그 저항값을 바로 휘스톤 브리지 평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키르히오프의 법칙입니다. 7번째. 자, 7번째는 이쪽에 할까요? 네. 7번째. 키르히오프의 법칙. 요 키르히오프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인데, 이제 그 독일의 물리학자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겁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이. 자, 키르히오프 법칙 같은 경우는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KCL 법칙이라고 해서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이죠.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자, 2가지 법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법칙인데, 이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여기 하나의 접속점이 있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4개의 선이 이렇게 하나의 점에 자, 모였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접속점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이쪽도 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 선은 자, 이렇게 접속점에서 자, 나가는 방향. 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자, 가정했을 때, 그때 여기 전류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이제 I3, I4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키르히오프 법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뭐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물이 흐르는 이러한 수로. 자, 수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로가. 자, 이쪽에 이제 물이 얼만큼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물이 자, 10리터. 자, 1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리터. 그때 자, 이쪽 위쪽에 있는 이 수로로 이 10리터 중에서 만약에 자, 4리터의 물이 흘러갔다면 그 나머지 6리터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머지 6리터는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나머지 6리터는 이렇게 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점이 있을 때 들어오는 물의 양은 나가는 물의 양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즉 식으로 써보면 들어오는 전류 I1 플러스 I2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 I3 플러스 I4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자, 그때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는 얼마다? 자, 0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류의 합, 즉 시그마 교재 나와 있죠. 시그마 I는 얼마다? I는 0이다라는 거죠. 0. 즉 들어오는 전류의 부호를 플러스 부호라고 가정하면 이제 나가는 전류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로. 그랬을 때 이 전류를 다 합한 게 얼마다? 합한 게 0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자, 한번 교재 보시면 회로망 중에 한 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합과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같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뭐다? 같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회로망에 이미 접속점에 유입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그죠? 자,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그때 들어오는 전류의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부호는 마이너스 했을 때 더하면 항상 얼마나? 0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키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제2법칙 KVL입니다. KVL 법칙. 제2법칙. 좀 전에 이제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법칙이라고 하고, 자, 제2법칙 같은 경우는 네, 전압법칙이죠, 전압법칙. 그죠? 전압법칙이라고 합니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자, 이제 KVL 법칙은 이제 무엇이냐면, 저기 회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했을 때, 자, 여기를 제가 E1, 그죠? 기전력 E1, 여기를 E2, 여기를 R1, 여기를 R2, 저하프와 R2, 그리고 전류가 이 시계 방향으로, 자, 전류가 저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이 있죠, 극성.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극성이. 자, 보시면은,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자, 먼저 E1. 식을 보는 겁니다. E1. 이쪽에는 지금 저항 부하 R1에 전류 I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러면 E1 플러스 얼마입니까? IR1. 그죠? 플러스 이쪽에. 마찬가지죠? 전류 I가 이쪽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부하 R2에 흐르는, 거기가 걸리는 전압이죠?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2가 되죠, R2. 그리고 잘 보시면 이쪽에 지금 전지의 방향을 보시면 지금 플러스에서 나왔다가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자,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나갔죠? 그리고 플러스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E1과 E2의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전지를 연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버리면, 그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방향이잖아요, 정방향. 그런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지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자, 마이너스 자, 이 2다. 자,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여기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회로망 중에, 자, 보세요. 회로망 중에 이미 폐회로의 자, 기전력의 대수합과 전압 강화의 대수합은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지금 여기 기전력의 대수합. E1, E2죠. 그죠? 기전력의 대수합. 보시면 E1 플러스 E2. 지금 이 E2 같은 경우는 E1과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E1 마이너스 E2는 자, 전압 강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자, I 곱하기 R1 그리고 여기 I 곱하기 R2.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전압 강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 IR1과 IR2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바로 기전력의 대수의 합과 그리고 전압 강화의 대수합이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즉 전압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따가 출제 예상 문제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전압과 전류의 측정입니다. 여덟 번째. 자, 전압과 전류의 측정. 자, 먼저 자,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인데, 자, 전압계와 전류계. 자, 회로의 부하와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일단 전압계.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자, 부하와 반드시 어떻게 연결하냐? 반드시 병렬로 접속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부하와 어떻게 연결해주냐? 부하와 직렬로 자,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전압계 같은 경우는 회로의 부하와 반드시 병렬로 접속을 해주고 측정을 할 때, 그리고 부하와 전류계 같은 경우는 회로의 부하와 직렬로 접속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압계 같은 경우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자,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압이 걸리겠죠? 자, 전압이 걸렸을 때, 만약에 이 저항에, 지금 R1, R2라고 놓을게요. R1, R2. 자,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 만약에 전압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 전압계를 저항과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직렬 연결일 때는 지금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직렬 연결일 때는, 자, 전류죠. 자, 전류는 일정하고, 자, 전압은 자, 분배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직렬 연결일 때. 그러면 요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전압계를 이 R2 있죠? 부하와 이런 식으로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바로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항과 전압계는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고 했죠?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고 했죠. 그죠?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계는 이 부하와 반드시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전류가. 그러면 만약에 이 부하 R1에 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자, 이 부분에 보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자, 전류계를 이렇게 직렬로 설치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겠죠. 왜?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계, 즉 전류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율기입니다. 배율기.
자, 배율기요. 배율기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율기. 이 직류회로 부분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배율기입니다.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배율기라고 해주는데, 자, 이 배율기 같은 경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자, 좀 전에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속을 하냐? 이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전압계와는 직렬로 접속한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그죠? 전압계는 회로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는데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직렬로 연결을 한다. 자, 그러면 이쪽에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전압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계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이걸 V0라고 하겠습니다. V0 측정하려는 그 전압을. 그때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전압계 안에도 뭐가 존재하냐면은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다 전압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전압계에 해당이 되고, 그때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V라고 하겠습니다. RV를 놓고, 그 다음에 배율기를 RM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율기는 전압계와 어떻게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인데,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10옴이라고 놓겠습니다. 10옴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눈금이, 최대 범위가 만약에 100V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이 100V라고 하면 이 전압계로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율기가 없어도. 자, 하지만 이 인가되는 전압이 1000V라고 한다면 이 전압계로 이 1000V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0V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 인가되는 건 1000V가 인가된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요쪽 배율기 쪽에 얼마의 저항을 다냐? 90옴. 자, 보세요. 90옴의 저항을 달아버리면 그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1000V가 인가했을 때 여기는 90옴, 여기는 10옴이다. 그렇다면 이 배율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900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100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000V가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 배율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때. 자,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이 배율기의 배율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율기의 배율. 자, 보시면, 자, 배율기의 배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쓸게요. 이쪽에. 자, 배율기의 배율을, 자, M이라고 우리가 표시합니다. M. 자, M은, 자, 얼마냐면, 자, 이 전압계의 최대 측정 범위 있죠? 자, V분의 인가되는 전압, V0. 요게 바로, 자, 배율기의, 자, 배율이 되는 것인데, V분의 V0입니다. 여기 전압계의 최대 측정 범위, 그리고 V0는 인가되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분의 V0. 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 V. 자, V라는 값은, 자, 이제 유도할 겁니다. V라는 값은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RM 플러스 R, 자, V분의, 지금 여기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요거죠. 전압계 내부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RV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 V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배율기의 배율까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V는 Rm 플러스 RV분의 RV 곱하기 V0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양변을, 자, V0, 요 V0를 뭐 하냐면 나눌 겁니다. 나눠버리면
V0분의 V는 나누면 Rm 플러스 RV분의 R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분의 V0, V분의 V0가 알고 싶은 거니까 V0분의 V를 뭐하면 역수해버리면, 즉 분모 분자를 바꾸면 배율기의 배율이 나온다는 거죠. 양변 똑같이 분모와 분자를 뭐합니까?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V분의 V0는 RV분의 RM 플러스 RV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죠. 분배. 그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배웠냐면 만약에 2분의 3 플러스 5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랑 같다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 이 식을 써보면 RV분의 RM, RV분의 RM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주면은 약분되겠죠? 1이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율기의 배율 M은 얼마나? 바로 RV분의 RM 플러스 1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배율기의 배율 자체는.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좀 전에, 자, 10옴짜리, 10옴,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자, 15옴이었는데, 자, 배율기의 저항을, 자, 90옴을 달았습니다. 그죠? 1000V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자, RV분의 RM이 얼마입니까? RV분의 RM이, 자, 10분의 90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 자, 9가 되는 겁니다, 9.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자, 배율기의 배율이 얼마라는 거죠? 배율기의 배율이 얼마? 바로 9 더하기 1이니까 몇 배? 10배죠, 10배. 이 10배가 뭡니까, 10배가? 10배는 이 전압계의 능력의 몇 배? 10배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00 곱하기 10이 1000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요 식은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되고, 요 식은 암기해 두시고, 만약에 이 전압계, 배율기의 배율을, 만약에 배율기의 배율을 100배. 자, 배율기의 배율을, 예를 들어서, 자, 100배다. 그러니까 100V인데 1000V까지 측정하고 싶다. 자, 100배를 원한다면 그 배율기의 저항은 바로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몇 배? 바로 99배죠. 99배. 99배짜리를 달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이 내부 저항이 15였죠? 그럼 99배 해버리면 이 배율기 저항은 990옴이 되는 거예요. 990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을 100배로 하고 싶다면 이 배율기의 저항은 몇 배? 99배죠. 99배. 아시겠죠? 99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배율기의 배율은 RV분의 RM 자 플러스 1. 자, 이러한 식에서 배율기의 저항 RM은 얼마가 되냐? 바로 n-1 곱하기 RV가 되는 거죠.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얼마 곱한다고? n-1배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이 m값은 뭡니까? m값은 배율기의 배율인 거죠. 배율기의 배율.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이 10배면, 10배면 9배. 그죠? RV의 9배. 만약에 m값이 100이다. 100배면 100 집어넣으세요. 100 집어넣으면 몇 배? 99배. 즉,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의 몇 배? 99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배율기의 배율은 이 저항의 비율에 뭐 해주면 됩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예. 요 식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 식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자, 다음은 이제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기. 자, 세 번째. 자, 분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계. 자, 전류계의 자,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죠? 측정 범위를 자, 확대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게 자, 분류기인데, 이 분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이 분류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전류계와 병렬로
자,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했지만 분류기만큼은 전류계와는 어떻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좀 주의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한다. 자, 그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류계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들어가는 전류를 자, I 자,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놓고, 그 다음에 분류기, 그죠? 분류기와 전류계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자, IS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때 이 분류기의 배율이 마찬가지로, 자, 분류기의 자, 배율이 있겠죠, 배율. 자, 분류기의 배율을 M. 자, 이라고 놨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분류기의 배율 M은 I분의 I 제로가 됩니다. 그죠? I분의 I 제로. 그러니까 전류계에 흘러가는 전류분에 들어가는 인가되는 그죠?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이 되는 겁니다. I분의 I 제로. 그죠? 이때 자, 이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 I의 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 전류계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 값 I는 자, 전류의 분배 법칙, 그죠? 병렬일 때는 전류의 분배가 된다고 했죠, 그죠? 전류 법칙. I는 지금 저항이 이쪽에 그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자, A로 놓고, 그 다음에 분류기의 저항을 RS라고 이렇게 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때 자, 전류계에 들어가는 전류 I는 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입니까? RA 플러스 RS분의 얼마? RS가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쪽 저항. 그죠? 반대쪽 저항이 되는 거죠. 곱하기 얼마? I 자, 제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I 제로. 자, 이때 자, 양변을 얼마로? I 제로분의 I 제로로 나눠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I 제로분의 I는 그죠? I 제로분의 I는 얼마가 되냐면 RA 플러스 RS분의 R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I분의 I0를 구하는 거니까 또 역수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역수.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I분의 I0는 RS분의 얼마? RA 플러스 RS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분배. 자, 분배를 해버리면 RS분의 RA 플러스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기의 배율 M 값이 되는 겁니다. M 값. 그때 이제 여기서 그 분류기의 저항 RS를 알고 싶은 겁니다. RS를. 자, 이쪽에 다시 와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자, 분류기의 배율 M은 RS분의 RA 플러스 1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때 분류기의 저항 RS는 얼마냐? RS는 바로 M-1분의 1 곱하기 얼마? RA라는 겁니다. 즉, 분류기의 저항은 바로 전류계의 내부 저항에 얼마를 곱합니까? 바로 M-1분의 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율기 같은 경우는 M-1을 곱했죠. M-를 곱했지만 분류기 같은 경우는 M-를 뭐합니까?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눠준다. 아시겠죠? 그죠? 배율기는 M-를 뭐한다? 곱한다. 근데 분류기는 요 M-1을 뭐한다? 나눠준다라는 것. 이것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기.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제 암기하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공식 암기하셔야. 자,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자, 전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전력과 전력량이네요. 자, 먼저 전력을 먼저 보시면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기 장치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을 이렇게 전력으로 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기 장치가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입니다. 1초를 얘기하겠죠. 1세. 그죠? 단위 시간 동안에 자, 한 일의 양이다. 한
자, 일의 양이라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력의 기호, 전력은 파워, 그죠? 일렉트릭 파워라고 해서 자, 대문자 자, P로 써주고 그다음 단위는 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와트. 그죠? 전력의 기호는 P, 파워할 때 P, 그리고 단위는 뭐다? 와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전력을 구하는 식은 자, P는 자, 보세요.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다. 단위 시간 T초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다. W, 그죠? 일의 양. 자,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다. T는 얼마다? W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전압을 공부했을 때 W는 Q, 자, V라고 배웠었죠, 그죠? W는 QV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 공식에서 전류 I는 T분의 자, Q라고 배웠었죠, 그죠? T분의 Q. 그때 요 T분의 Q를 I로 바꾸면 바로 전력 P는 얼마다? VI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VI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전력 P는 VI다. 단위는 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트랑 같은 단위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처음에 자, 전력 P는 T분의 W라고 했죠? T는 세컨드, 그죠? 시간, 초, 그리고 W는 줄이죠, 줄.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줄 퍼 세크랑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와트랑 줄 퍼 세크는 같은 단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자, 전력 P는 자, VI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오메 법칙에서 첫 번째 자, I는 R분의 자, V라고 했죠? 그때 요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주면 바로 R분의 V의 자, 제곱이 되는 거예요. V 제곱. 그 다음에 V는 R이었죠? 오메 법칙에서 V는 R이니까 요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해주면 마찬가지로 I 제곱 R이라는 이러한 공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나오면 V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이 나오면 R분의 V제곱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을 알고 있으면 I제곱 R을 써주라는 겁니다. 전력을 구할 때. 그죠? 단위는 와트. 아니면 줄 퍼 세크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량.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장치가 어떠한 일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다라는 거죠. 한 일의 양. 즉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그 일정 시간을 뭐합니까? 곱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전력을 했을 때 P는 T분의 W라고 했죠? 이 W가 이제 전력량인 것인데 그때 W는 얼마다? PT라는 거죠. PT. 즉 전력에다 뭘 곱한 거다? 전력에다가 T를 곱한 겁니다. 시간 T를. 그죠? 시간 T를. 그러니까 누적된 한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전력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왜 전기세 있죠? 전기세. 전기 요금이 다 전력량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력량 몇 킬로와트아워. 자, 그때 이 PT. 자, P는 뭡니까? P는 VI라고 했죠? VI니까 뭐야? P는 VIT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R분의 V제곱 T다. 아니면 P는 I제곱 R이니까 I제곱 RT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자, 전력에다가 시간 곱했잖아요. 그죠?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단위는 뭐 와트? 세크가 되겠죠. 와트 세크. 아니면 전력량은 뭡니까? 1이니까 1이 아니니까 줄. 그죠? 줄로 쓸 수가 있겠죠. 줄. 그죠? 줄. 아까 여기 와트는 줄이죠. 줄 퍼 세크 할 때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단위로는 킬로와트 아워다. 그죠? 이 시간을 곱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전력에다가 이걸 시간을 곱해주는 거.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이 표현 자체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1와트 아워 1kW 아워가 있는데 여기서 1kW 아워가 이 전력량 같은 경우는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한데 이 1kW 아워가 860kcal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1와트 아워가 얼마냐? 1와트 아워. 자, 아워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자, 보세요. 시간 1시간은 60분. 그죠? 60분. 자, 또 1분은 얼마? 1분은 6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60분에다가 60을 곱해주면 1시간은 바로 3600초가 되는 거죠. 3600초. 그때 요 시간을 초로 바꿔주면 바로 1와트 아워는 바로 3600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세크. 그러니까 아워가 세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와트 세크는 뭡니까? 바로 줄. 그죠? 줄과 같다라고 했죠. 줄. 그때 이 3600와트 세크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때도 이걸 아셔야 돼요. 1줄은 이제 칼로리를 환산했을 때 0. 얼마다? 24 칼로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1줄은 0.24 칼로리. 1줄은 0.24 칼로리다. 아니면 1칼로리는 반대로 1칼로리는 4.2줄이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1칼로리는 4.2줄이다. 그때 3600와트 세크다. 그럼 이 와트 세크는 뭐라고 했어요? 와트 세크는 줄과 같은 단위라고 했죠? 그럼 이 와트 세크 줄, 1줄이 0.24 칼로리니까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3600 곱하기 얼마? 0.24를 곱해주는 거죠. 0.24. 왜냐면 이게 줄이기 때문에 줄. 그죠? 3600 곱하기 0.24. 그럼 이건 단위가 이제 칼로리가 되겠죠. 칼로리가, 그지? 칼로리. 자, 그럼 여기서 곱해주면 3600에다가 0.24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바로 860 정도 나옵니다. 860. 단위는 칼로리. 그때 1와트 아워가 860 칼로리니까 양쪽에 똑같이 얼마를 곱해주면 10의 세제곱씩을 곱해주면 바로 1kW 아워는 바로 860 kcal라는 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1kW 아워는 얼마다? 860 kcal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3번을 보시면 전력과 전력량의 비교해서 첫 번째, 전력 같은 경우는 마력으로, 그러니까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 마리의 말이 1초 동안에 75kg의 중량을 1m 움직일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이제 마력인 것인데, 이 전력 같은 경우는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한데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전력은 마력으로 자, 환산이 가능한데 자, 얼마냐면 마력, 1마력. 자, 1마력은 약 0.746와트라는 겁니다. 0.746와트. 아시겠죠? 자, 전력은 마력으로 환산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 마력도 전력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1마력은 0.746와트다라는 거. 근데 전력량은 마력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예, 불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자,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kWh가 얼마다? 860 kcal다라는 것처럼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력은 열량으로 환산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력은 마력으로, 전력량은 열량으로만 환산이 가능하다. 이걸 좀 비교하셔가지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 줄의 법칙이죠. 10번. 할까요? 10번.
자, 줄의 법칙이다. 자, 줄의 법칙은 전류의 이제 발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줄의 법칙은 저항에 이제 부하 저항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저항에 열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바로 줄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열량 H는 열량을 H라고 표시하는데 열량 H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력량을 열량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력량 I제곱 RT다. 단위는 얼마다? 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열량은 I제곱 RT다. 즉 전류의 제곱에 뭐하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I제곱 전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즉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1줄은 0.24 칼로리라고 했었죠. 그죠? 아까 1줄은 0.24 칼로리. 그때 이 줄을 칼로리로 바꿀 수가 있죠. 칼로리로.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1줄은 0.24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만? 0.24만 곱해주면 칼로리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때 0.24 곱하기 I제곱 RT다. 단위는 줄이 아니라 이제 칼로리로 바뀌는 거죠. 열량. 칼로리로. 그죠? 똑같아요. 0.24 곱하기 또 있었잖아. R분의 V제곱 T. 그죠? 이것도 전력량이었잖아요. 그죠? R분의 V제곱 T. 그 다음 또 있었죠. 단위가 VIT. 그죠? 0.24에 뭐 VIT다. 자, 이것도 다 줄의 법칙에서 열량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들 표현들 함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열기의 용량인데, 자, 여기 첫 번째, 자, 전열기의 용량이다. 이거는 계산 문제로 아주 가끔 나옵니다. 전열기의 용량. 자, 이제 공식을 보시면 공식이 860에 암기하셔야 돼요. 860에 P 이타 T는 자, M 곱하기 자, T2 마이너스 T1이다. 자, 이게 바로 전열기의 용량. 전열기의 용량, 요 P를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때 P는 860 다 T분의 얼마다? M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다. 라는 이런 공식을 암기하시면 바로 전열기의 용량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요 T라는 값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 T의 단위가 hour라는 거, 시간의 단위라는 걸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T 초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 M은 이제 질량. 그래서 질량이라고 해서 단위는 킬로그램 아니면 뭐 리터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죠? T2, T1은 온도죠. 온도. 상승했을 때 온도. 상승하기 전에 온도가 되겠죠. T1, T2. 그죠? 860의 효율. 이탄 효율. 이 공식의 단위에 어떤 단위들이 들어가는지 이것까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열 전기 현상입니다. 11번 열 전기 현상. 자, 열 전기 현상은 무엇이냐면, 자, 열과 전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열과 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줄의 법칙이 저항의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바로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열과 전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떠한 현상들이 있냐? 첫 번째 보시면 제어백 효과이죠. 자, 제어백 효과가 있고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제어백 효과, 그 다음 펠티어 효과, 그 다음에 톰슨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 톰슨 효과. 자, 이 내용에서는 이 제어백 효과가 무엇인지 정의, 펠티어 효과가 뭐냐 정의, 톰슨 효과가 무엇이냐 정의, 이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 제어백 효과가 뭔지, 펠티어 효과가 뭔지 그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 안 나옵니다. 계산은. 자, 먼저 제어백 효과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어떻게 하냐면 둘이 딱 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접합면이 되고,
자, 서로 다른 두 금속.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자, 두 금속을 이렇게 자, 붙여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이쪽은 구리, 뭐 여기는 뭐 콘스탄탄.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접합면, 그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 접합면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열을 가합니다. 열을. 자, 접합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 열을 가하게 되면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게 그게 바로 제어백 효과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효과 중에서 기전력을 발생해 주는 거는 누구다? 바로 제어백 효과밖에 없습니다. 제어백 효과.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두 금속,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면에 무엇을 주면 열을 주게 돼버리면 뭐가 발생한다?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때의 그 기전력을 뭐라고 한다? 그때의 그 기전력을 바로 열기전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열기전력. 아시겠죠? 그때 이 제어백 효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써주냐면은 이 제어백 효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온도계에 주로 씁니다. 이 전자온도계는 그 온도의 수치를 어떻게 나타내죠?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용광로 안에 그 온도를 잴 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왜 수은 온도계 있죠? 수은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을 이용해서 바로 그 아주 높은 온도를 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자 보세요. 열을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 기전력을 뭘로 환산하냐? 바로 온도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그 아주 높은 온도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전자온도계처럼. 그래서 이 제어백 효과는 이렇게 전자온도계에 이제 주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자, 펠티어 효과. 펠티어 효과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 자,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있을 때 금속이나 뭐 반도체나 똑같습니다. 금속이나 반도체나 뭐 비스무트. 뭐 예를 들어서 비스무트랑 뭐 안티몬 같은 경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닌데 예를 든 거니까 안티몬 같은 경우 자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금속이다. 서로 다른 자 두 금속이나 반도체를 자 접합했을 때 이제 여기에 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를 주냐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열. 발열이나 아니면 흡열이나. 그러니까 발열은 열을 내는 거고 흡열은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처럼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때 이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나 반도체를 접합시킨 상태에서 뭐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한다?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나 흡열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펠티어 효과가 되는 거죠. 펠티어 효과. 그래서 이 펠티어 효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 바로 냉장고에. 소형 냉장고에 주로 써주죠. 냉장고 같은 경우. 그죠?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펠티어 효과다. 이 펠티어 효과도 마찬가지로 딱 중요한 포인트만 암기하세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것. 그리고 뭐를 흘린다? 전류를 흘린다는 것. 전류를 흘리면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 구분하셔가지고. 자, 이제 톰슨 효과. 자, 톰슨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같은 종류. 자, 같은 종류의 금속에 이것도 다르죠? 제어백 효과랑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이지만 톰슨 효과는 뭐다? 같은 종류의 금속인 겁니다. 같은 금속. 같은 종류의 금속에다가 뭐를 흘리면 똑같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이때도 열을 발생하거나 열을 뭐한다? 뺏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효과다? 톰슨 효과다라는 거. 잘 구분할 수 있으죠? 그죠? 제어백 효과랑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어백 효과랑 펠티어 효과의 차이는 제어백 효과는 뭘 준다? 열을 주면 기전력이 발생하고
펠티어 효과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면 발열이나 흡열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톰슨 효과는 같은 종류의 금속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발열이나 흡열을 한다라는 것. 이 차이점만 잘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문제 푸실 때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현상. 자, 기타 현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보시냐면은 홀 효과. 예, 홀 효과라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홀 효과라는 것은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다 뭘 가하면 자개를 가하면 도체에 정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나타나면서 두 면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홀 효과입니다. 이것도 홀 효과의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그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